전 국민이 이제 세월호 이후에 전체 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이미 그것을 호소하는 그런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참사가 세월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큰 후유증을 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본다면은 첫째는 20, 30대 젊은 층이 많은 희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창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될 그런 젊은이들이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타까움이 더 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축제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의 절정인데 그때 갑자기 비극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장을 우리가 거의 실시간 눈으로 봤다는 것이 삶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런 느낌들이 우리한테 큰 후유증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건을 접하자마자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내 가족이 혹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저희들은 아주 크게 트라우마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후유증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말 유가족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일 혹은 내 주변 친구의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충격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난을 겪고 나서 생기는 정신적인 쇼크인데 이 쇼크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 또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심리적인 문제인데 슬픔, 절망 또는 허무감, 심해지면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밑에 또 분노나 죄책감이 또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긴장, 불안,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나 또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떤 경우에는 각성 상태가 돼서 불면증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삶의 어떤 무의미감, 허망감 이러면서 좀 비관적인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을 가게 되는 것을 이제 피하게 되는 광장 공포라든가 공황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세부적으로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참사와 관련돼서 박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나 또 비슷한 것들을 호소한 분들이 계실까요? 실제 진료실을 찾은 분들은 없었지만요. 네. SNS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 지인들도 SNS 상에서 불안 또는 슬픔, 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그리고 불면이나 어떤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네네. 이거는 그런 걸로 진료실을 찾지는 않더라도 저희 주변 사람들,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후유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같은 후유증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충분한 애도를 표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퍼지고 애도의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을 부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래 남을 수가 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거나 명복을 빌거나 아니면은 합동 분향소 같은 데 가서 정식으로 애도를 표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태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소식들이 있나 이러시는데 절대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진들, 많은 동영상들,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 빠져버리면은 슬펐다가 분노했다가 하는 감정적인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정보는 가능한 한 안 보고 차단하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SNS 말씀을 하셨는데 SNS를 보면은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 희생자를 위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부 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축제 참여했던 분들 또 희생당한 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다 보니까 MZ 세대를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상처를 좀 덧나게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재난을 겪게 되면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데 그 중에 제일 뭐 큰 반응이 슬픔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슬픔 밑에 다 분노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를 아무 대상한테나 표출한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자 또는 희생자 가족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 없는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정말 정당하게 표현을 해야지 아무한테나 막 표현하게 되면 상처에 상처를 더 주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뎌야 할 텐데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 이 참사가 정말 큰 후유증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참사를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어려움이랑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우리가 살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내가 힘들고 있는데 이 엄청난 재난을 보면서 그래, 뭐 삶이 뭐 별거 있어? 뭐 내가 뭐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의 삶까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애도는 하되 그 사건이 내 삶에 영향을 받지 않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과에서는 저희 정신과 의사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장애가 겪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네네. 이번 참사로 인해서 정말 귀한 생명들을 잃었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소중한 생명 그걸 다시 또 느끼는 기회가 됐다고 봐요. 또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게 예, 되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서로 손을 잡아주고 또 생명을 존중하고 또 서로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쇄 공포라든가 광장 공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우려심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뭐 운동장이라든가 운동 경기 관람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가게 할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 많은 부모님들이 10대나 20대 둔 자녀들에게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런데 가지 말라고 말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의 젊음의 그 열정과 그 패기와 그 신나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불안할수록 더 힘을 내고 더 젊은 친구들의 그 열정과 에너지를 더 살릴 수 있게 오히려 격려해 줘야지. 그래야지 이 트라우마를 빨리 벗어나고 이 대한민국이 더 활기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바다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그 멋진 배를 항구에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네. 문화생활로 하나의 문화생활로 인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해야 슬픔도 더 빨리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건강 전문의 윤호상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